12월 32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2021년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은 새밑 한파가 찾아오면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더 추운데요. 오늘 원주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2도에 머물면서 추위는 이어지겠고요. 새해 첫날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지만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대체로 맑아서 올해의 마지막 해넘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원주는 해넘이 시각이 오후 5시 15분으로 예상되고요. 새해 첫 해돋이는 원주에서 7시 42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통일부가 최근 강원도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남북교류협력계획 24건에 대해서 사전 승인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12개 남북교류협력계획 승인과 함께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고요. 또 영월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과즙, 토마토즙, 감자빵을 비롯한 메뉴 개발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16종의 품목 보고를 마쳤다고 하는데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또 원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강원 도내에서는 ASP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원주에서 확진 판정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원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12월 32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횡성 한월문예박물관이 2021년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추진하며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이들에 주어집니다. 한월문예박물관은 2020년 교육기부 우수 인증기관 선정이어서 2021년 제10회 올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과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월 주천면과 북면 등의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 확충됩니다. 영월군은 북면 공기 1, 2리 1호원에 24억 원을 투입해 공기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 사업에서는 농로 포장 2.7km와 배수로 4.6km를 정비하고 관정 4개소와 둔벙 3개소 등을 신설하며 주천면 주천 오리에 노후한 용 배수 시설물도 정비합니다. 특히 영월읍 등 9개 읍면에 30억 원을 들여 취입호 정비와 둔벙 신설과 농경지 용 배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가뭄과 수해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코로나19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관광객 1,200만 명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평창군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도 2019년 1,070만 명으로 1,000만 관광 시대를 맞은 데 이어서 올해는 1,200만 명 관광객을 돌파해 대한민국 대표 청정문화 관광 도시임을 증명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통일부는 최근 강원도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남북교류협력계획 24건에 대해서 사전 승인했습니다. 이 통일부 남북사업 사전 승인 소식과 강원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최윤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최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강원도가 이제 남북교류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 같은데요. 이 통일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남북교류 협력 계획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우선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정부하고 일부 민간단체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 3월에 교류협력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이 교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번에 이제 통일부에서 발표한 것은 그 법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지자체에다 교류 사업 협력을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 이제 24개의 사업을 승인했고
강원도가 그 중에 이제 반인 12개 사업이 그 승인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남북협력교류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정부가 대북사업, 지자체가 신청한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이제 승인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처음 케이스죠. 네. 앞으로 그럼 강원도가 진행하는 사업은 즉각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일단 그 승인된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북강원도하고 이제 접촉해서 합의가 되면은 바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한마디로 남북 협력 사업에 패스트 트랙이 생긴 거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강원도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승인받은 게 스포츠, 보건의료, 농업, 산림어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요. 우선 그 2024년에 열리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승인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동안 한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있거든요. 네.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분야로서는 북강원도 인민병원 현대화, 그 다음에 말라리아 공동방역과 결핵퇴치 사업,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남북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사업과 금강산 공동영농 사업, 또 북강원도 연어자원 증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초단체인 인제군하고 고성군에서 제안했던 사업 중에서 이 남북 산림 협력 사업, 남북 토종 씨앗 발굴 및 교환, 그리고 이제 한의학과 고려의학을 그 학술 교육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남북 교류 사업은 강원도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은가 보죠. 남북 그 민간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 지자체가 아마 관심은 다 많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강원도가 중에 한 반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이제 성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강원도가 이 민간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정을 갖고 준비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뭘까요? 그중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신다면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이 생명보건 방역 분야 네.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국경이 있지만 자연에는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이 소나무 제손충, 말라리아, 결핵 이런 게 전부 휴전선을 넘어왔고 남북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이제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남북이 각각이 대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남북이 같이 해야만 되는 사업, 이 사업이 바로 이제 보건 방역 분야인데 여기부터 시급하게 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북한과 교류가 없으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렇게 우리 강원도가 남북 민간 교류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북한에서의 협력이 있을지 그게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로 각자가 맞아야 되는데 네. 북에서의 그 입장이 상당히 좀 경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좀 자율성이 따르면은 네. 이 북쪽에서는 이 중앙정부에서 전부 통제를 하기 때문에 네. 북강원도하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북한 정부하고 얘기하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네. 좀 그 부분은 이제 정부가 또 풀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사전 승인에 대해서 뭐 반기는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면 남북이 얻을 수 있는 성과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한쪽에만 도움이 된다면 지속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공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면은 남북도 도움이 되고 또 이 우려하는 사람들도 줄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 기후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탄소 제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북 간의 이제 산림 공동 복원을 통해 갖고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 이런 거는 이 남북이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세계인들도 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업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 이런 이제 산림 복원이라든가 이 보건 분야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면은 남북이 서로 도움도 되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줄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의 아주 절실한 상황이라면 우리 이런 협력 사업에 손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해 보고요. 정부가 네. 이번에 이제 승인한 24개 대북 사업 중에 강원 지역이 이제 12건으로 절반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12건 외에도 또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교류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들이 좀 있을까요? 이번에 사실 이 신청했다가 승인을 못 받은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금강산 관광지계,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양공항에서 갈마공항, 양양공항에서 삼지연공항으로 이제 하늘길 여는 거, 그 다음에 속초에서 장전, 원산을 통해서 청진으로 가는 항로 개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쨌든 이제 유엔 제재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되게 있는 게 좀 복잡하게 얽힌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좀 제외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 문제도 좀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통일부에서 승인받은 12개 사업, 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강원 도민들의 이 동의와 공감 이것이 가장 이 일을 추진하는데 큰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류협력위원회에서 보다 좀 성과를 낼 수 있고 이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찾아서 나간다면은 남북 관계도 진전시킬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강원도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모쪼록 대북 사업이 좀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남북 우리 관계도 좀 개선되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최윤 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북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월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로 농산품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월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가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메뉴들인가요? 네, 영월군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힘써오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농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를 개척하고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올해 사과즙과 토마토즙, 딸기잼, 연잎차, 감자빵과 같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센터는 과즙과 잼 가공실, 건조분말실, 제빵, 또 반찬 가공실을 갖추고 사과와 포도를 활용한 가공식품, 시제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메뉴를 개발하고 시설을 보완하다 올해 추가 장비를 구비하고요. 감자와 고구마빵, 고구마가루, 말랭이, 다래칩과 같은 16종의 품목 제조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총 6개 분야에서 93종의 농산물 가공상품을 상품화해 올해 무려 58톤의 가공상품을 생산했는데요. 이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로 영월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이종구 주무관 이야기입니다.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2015년 11월에 준공을 하여서 2016년부터 본격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270회 58톤을 생산하였고 사과, 포도 등 지역 농특산물 활용한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과, 토마토, 아로니아 등 농사를 짓고 과잉 생산되는 제품을 가공을 통하여 농가 소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노력하고 있으며 영월 사과즙 같은 경우 99% 사과 원액으로 영월 사과즙을 드셔보면 달고 맛있습니다. 센터에서 가공한 농산물은 농업인께서 직접 직거래, 로컬푸드 매장,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총 5개 가공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공 장비는 총 9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97대의 기계를 시설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영월 농업기술센터는 국비사업으로 지난 2018년 확장공사를 거치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 가공실에서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시설은 군 농산물 가공 협동조합에 가입한 뒤 사용 7일 전에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내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이렇게 농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분야에서 힘쓰고 있는데요. 유통을 돕기 위해 농산물 유통 전담 조직인 유통사업단을 설치했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해 올해는 지난해 대비 농산물 매출이 230% 증가해 4억 1,5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이종구 주무관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네, 농업인들과 소통을 통하여 앞으로도 상품 개발에 힘쓸 것이며 내년에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확장을 통해 더욱 많은 영월군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든 한 해였는데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일상 회복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길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월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외에도 전반적으로 또 영월의 농산물 가공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요. 네, 영월의 농산물 통합 쇼핑몰 동강회의 올해 매출은 6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는데요. 또 영월의 핵심 농산물인 홍고추와 콩의 생산 원가 보장제가 시행되면서 더욱 농정 경제에 활기가 띠고 있습니다. 또 영월군은 절임 배추 소득화를 지원할 예정인데 11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면서 절임 배추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영월군의 전반적인 농산물 가공 산업이 긍정적인 흐름을 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 영월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사업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면서 오는 2024년까지 70억 원을 들여 영월의 농촌 산업이 고도화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영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로 농가 소득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식품을 활용한 식품 소식에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또 관심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원주에서 확진 판정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강원도청 동물방역과 정행준 팀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행준 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원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견되게 된 겁니까? 예. 해당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야생 멧돼지는 12월 24일 09시 50분경 원주시 소초면 야산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에 의해 폐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은 현재 농장 발생이 작년 2건, 올해 5건에서 7건인데요. 네. 올해 10월 5일 인제군 마지막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고요. 야생 멧돼지 발생은 오늘까지 원주시를 포함해서 총 17개 시군에서 1165건 발생해서 태백시를 제외한 전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야산에서 멧돼지가 죽게 되면 이 ASF 감염됐는지 검사를 필히 하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초면의 한 야산에서 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예, 검출 즉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표준 행동 지침에 따라서 치료 채취 후 발견 현장에 매립하였고 생석회에 도포하고 주변 지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또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발생 지점 주변에 접근 금지 띠와 안내판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매몰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 지점 주변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폐사체가 발단된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것은 다른 멧돼지에도 감염됐다고도 봐야 되는 그런 거죠. 위험성이 충분히 위험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더군다나 원주시 돼지 농가도 있을 것이고 또 이와 농가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좀 걱정이시겠나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네. 예, 원주시에는 총 33호 돼지 농가가 있고요. 예. 근본 그 발생 지점 10km 방역대인데 거기에는 지금 포함된 농가가 10농가가 있습니다. 원주 6농가, 횡성 4농가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농장은 이제 4.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검출 즉시 그 농가들 전부 이동 제한하고 그다음에 인상 예찰, 또 정밀 검사를 긴급하게 실시해서 전 농가 이상 없음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원주시하고 인접한 횡성군하고 영월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주의과를 발견해서 농장 주변 도로 소독하고 모든사 관리 및 기본 방역 수칙 철저히 이행토록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돼지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농가에서 의심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출혈과 고열이 주증상이고요. 모던이 폐사한다든지 식욕 부진, 기립불능, 구토, 피부에 충출혈 등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여간 이런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은 즉시 그 해당 관할 시군이나 또는 방역기관 전용 전화가 있습니다. 1588-4060 또는 9060으로 즉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88-4060 9060. 예. 네. 지금 상황에서 각 농가에서도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농가에서 또는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시민들이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양돈 농장에서는 첫째 외부인하고 차량을 출입 통제하시고요. 농장 내외부에 철저한 소독. 그다음에 논반 야산 이런 데 좀 가급적 출입 자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차단 방역 수칙 많이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철저히 준수해 주셨으면 하고요. 일반 시민들 분께서도 질병 전파 우려가 있으니까 야외 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시거나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시면 안 되고요. 야생 멧돼지 혹시 이실개체나 폐사체가 발견되면 절대 만지지 마시고 즉시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전염되진 않다고 들었는데. 예,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또 다른 그 확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남겨드리는 겁니다. 예. 강원도 차원에서 예방책 마무리로 간단히 듣겠습니다.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2019년부터 계속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농가 시설 보완 그다음에 그 자율반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이제 특교세라든지 이런 거 확보해가지고 차단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서 첫째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농장 주변에 바이러스가 오염됐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한 차단 방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청 동물방역과 정행준 팀장이었습니다. 2021년 마지막 날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정말 날씨는 춥지만 상쾌한 기분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